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다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대통령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근거를 주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추적해 들어가면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어떤 본성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인간만이 하는 행위라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침팬지도 정치를 해요. 침팬지의 어떤 정치적 행태하고 인간의 정치적 행태 사이에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왜 국가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살피도록 국가의 기능이 진화해 왔는가? 국가의 어떤 권력자나 지도자 중에서 왜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챙겨주고 이랬던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는가? 존경하는가? 이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만의 특성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든 문화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팬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알파 메일이라고 해서 수컷 우두머리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나면 침팬지 무리의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개입을 해요. 알파 메일이. 알파 피메일이 있고 알파 메일이 있는데 알파 메일이 최고 권력자인데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10번 하면 7번이나 8번은 약자의 편을 들어서 중재한다는, 개입한다는 거예요. 2-3번은 자기 친한 사람의 편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적인 인연도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등을 돌려요. 근데 공적인 약자의 편을 들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계속 개입하는 걸로 100%를 채운다? 버림받는데요. 침팬지 사회에서도 그런 알파 메일은 조만간에 랭킹 넘버 2, 3, 넘버 4가 연합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침팬지 알파 메일의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100번 개입하면 70번 내지 80번은 약자의 편에서 개입한대요. 그렇게 보안관 행동을 잘 했던 알파 메일은 힘이 약해져서 이제 랭킹 넘버 2, 넘버 3가 연합해서 이 침팬지를 이제 끌어내리잖아요. 알파의 자리를 잃어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온대요. 죽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면 먹을 걸 갖다 준대요. 다른 침팬지들이. 놀아주고. 그리고 아파서 들어 누우면 슬퍼해 준대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전에는 그냥 이것이 우리의 도덕관념이고 인간이 만든 이제 정치 행위라는 어떤 문화양식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왜 그런 가치 기준이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그것이 유전자 차원에서 이미 유전자 차원까지 이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사회적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없는 거를 생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게 원래 있대. 우리는 그냥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걸 가지고 우리의 본성대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쉬워 보여요, 그게. 이 원래 자연에는 없는 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훌륭한 어떤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우리가 훌륭한 종이 되는 거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래.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거를 하도록 자연이 프로그래밍한 존재래.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냥 우린 발현하는 거니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몇 번 더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슬픈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번 정도를 더 볼 수 있을까?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둘이서 운전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내년 되면 저도 서울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는 나이인데 어느 정도 끝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몇 번 정도 봄을 또는 겨울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죠, 지금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게 석가모니가 굉장히 일찍 이거를 발견한 분이세요.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결국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우주와 물질 세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식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로 좀 신기하다고 느끼는데 틀림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신론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교라는 걸 만들어서 절을 짓고 막 부처님 형상을 세우고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헌금을 받고 이런 걸 보면 무척 화를 내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석가모니는 종교를 창시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분이 무신론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상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학 공부를 하고 나서 좀 덜 무서워진 이유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질적으로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뭔가 집착이 생길 것 같아. 사후세계 내세에 가서 뭘 해야지. 이게 다 집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책도 아무도 안 읽게 될 거야. 사실도 좀 더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은 좋고 싫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와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졌어요.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물질적으로는. 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냐면 우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수백만 명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요. 그러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하면 믿기 때문이에요. 인권도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잖아.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삶과 그런 믿음이 있는 삶 중에 어느 게 낫냐 이렇게 물으면 있는 게 낫잖아.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종교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게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케이 그럼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좀 전투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었던 때하고 또는 그게 별로 없었던 또는 부족했던 때하고 조금 더 많아진 지금하고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좀 나은 것 같아. 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신을 담대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시민이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란 부패와 오만에 어쩔 수 없이 취약한 법이기에 이를 견제할 언론과 뉴미디어 그리고 정치 비평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언론 지형은 심각하게 기울다 못해 엎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유시민 작가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